근데 이런 겁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진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했고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최근에 입을 이미 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2019년에 저렇게 쌍방울이 500만 달러를 대납을 하죠. 그 스마트팜 비용. 근데 김성태 회장이 재판에서 최근에 이렇게 막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와서 이화영 씨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어제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권 주자인 이재명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있었다. 쌍방울 뒤에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대권 주자 이재명이 있어서 우리 쌍방울이 대납을 한 것이다. 글쎄요,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법정 증언을 이어가는 부분은 그동안 해왔던 진술과 크게 결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재판이나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라고 지목되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될 것입니다. 그 진술이 과연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지금 보도에 따른다면 사전에 보고를 했다. 즉 3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다라는 부분을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 검찰의 진술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이 바로바로 보도에 나오고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것 자체는 우리 사회에서 여야를 떠나서 이게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만약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이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확인을 해보자 하는 어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시도할 것이고 그 소환 절차 이후에는 사법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화영 부지사의 입에서 어떤 진술이 나오냐가 굉장히 큰 고비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까 한 보도에 따르면 8월 초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것 같다. 오늘 7월 19일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것이죠. 그리고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번 대북 송금 관련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한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기억을 한번 돌이켜 보시겠습니까? 일전에 지금 이재명 대표 성남 FC 건으로 이미 제3자 뇌물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김종인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께서는 쌍방울과 관계는 내가 내 일을 사입은 것밖에 없다. 뭐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지금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되게 나온 거.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일치되게 나왔는데 그중에서 재밌는 게 그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 대선 주자가 되려면 방북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여튼 이걸 어떻게 국민들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북한을 가야 됩니까? 북한에 가서 헬리콥터를 타고 벤츠로 그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세워야 됩니까? 도대체 저는 그 민주당 쪽에서 그럼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되셔서 북한에 가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북풍인이 뭐냐 하면서 무슨 저 집권당이 보수당이 북한 문제를 악용하고 있다라고 많이 비판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500만 불은 대북 송금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비용이었는데 이재명 그때 당시에 지사가 북한에 가는 동안 300만 불이에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북한을 최대한 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 도대체 누가 북한을 이용하고 있는 거냐. 북한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그 실체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그 법정에선 이런 일도 있었대요. 이제 이화영 씨 재판에 김성태 회장이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김성태 회장이 막 이런저런 증언을 하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던 아마 그 이화영 지사가 약간 피식 웃었나 봐요. 그랬더니 김성태 회장 자꾸 비웃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왜 자꾸 비웃으세요? 막 이렇게 좀 고성이 오가는 그런 장면도 있었다고 하는데 마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이번 이 대북 송금 논란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백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답니다. 뭐라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화영 부지사가 그 대표님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라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입장이네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채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이 무슨 정치를 하고 있죠?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탁해서 경기도의 부지사로 삼았고 대북과의 협상 과정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당시 방북 가능성을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화영 지사입니다. 그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300만 달러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쌍방울이 대신 내줬고 예. 이를 사전에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와서 뭐 소설을 쓰거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예. 무조건 아니면 말고식으로 부정하는 것은 정치인으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김성태 전 회장도 이재명 대표와 3번 정도 통화했다고 밝히고 있는 마당에 이로 인해 이익을 본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잖아요. 대장동 같은 경우는 김만배 씨가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잘 안 해요. 네. 근데 대북 송금은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라는 두 명의 핵심 인물들이 각각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익을 본 이재명 대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재판부가 그 말을 믿어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이 법적인 대비를 철저히 해야지 이거 자꾸 뭐 사실이 아니다, 정치다, 소설이다 이런 말로 지지자들은 다독일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님께서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백브리핑 했다고 해서 혹시 무슨 얘기가 나올까 했는데 저 얘기를 듣고 좀 황당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다. 어젯밤부터 어제 오후부터 이 뉴스가 나와서 아마 밤새 고민하고 한마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마디 해야지 하고 준비한 멘트가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수사는 좋고 마땅한 거고 정치는 더럽고 나쁜 겁니까?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본인의 업을 저렇게 폄하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나에게 정치는 음모이고 술수다 뭐 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본인의 그 누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를 저렇게 폄하할 수 있는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님, 저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나쁜 거면 왜 하십니까? 정치가 음모이고 술수라고 생각하셔서 수사가 아니라 정치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 정말 안 됩니다. 예.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이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든가 김성태 씨에 대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 그나마 좀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검찰을 향해서. 검찰이 예. 정치를 하고 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고 김문기 처장의 아들이 네. 법정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이재명 시장님과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라고 아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 그 아들도 지금 정치하고 있는 겁니까? 그 아들의 법정 진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시장님하고 계속 통화했어요. 라고 얘기했던 그 아들은 정치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조금 전 입장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